자, 이어서 8페이지 보시면 건강과 질병이에요. 공중보건이 사람들의 인구 집단의 건강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의 건강, 질병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개념들을 좀 보고 갈 건데, 랄론드라는 학자도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윈슬로우, 랄론드 그냥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랄론드라는 사람은 원래 캐나다 보건복지부, 우리나라로 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1974년에 보건성 장관이었는데, 이제 이 장관이 직접 보고서를 썼겠어요. 거기에 있는 이제 연구팀이 썼겠죠. 그래서 랄론드 보고서라는 이제 이름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그 전에는 이제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감염병 위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보고 뭐 이제 하던 것들이 있다가 만성질환으로 이렇게 넘어갔겠죠. 1900년대 들어오면서. 만성질환이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면서, 이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만성질환들의 만성질환이라고 하면은 뭐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뭐 혈관질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문제가 뭘까? 왜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걸리고 이런 질병 때문에 죽는 걸까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쭉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게, 특히 이러한 질병, 사람들의 죽음, 건강과 관련된 주요 결정 요인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생물학적 요인이라고 하면 유전적인 거, 엄마가 고혈압이 있었어, 아빠가 고혈압이 있었어, 그럼 나도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유전적인 거. 환경, 내 주변 환경, 뭐 공기라던가 수질이라던가 뭐 다양한 환경들이 있죠. 그다음에 생활 양식은 나의 생활 습관, 내가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짜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 지방을 많이 먹는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지, 이런 것들, 생활 습관, 운동을 하는지, 그 나라의 보건의료 체계, 이 4가지가 가장 크게 사람들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더라라고 발표를 해요. 자, 그러면서 보건학 전체,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보건에서의 어떤 테마가 바뀌어요. 요 4가지를 관리하는 걸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이 4가지를 관리하는 게 결국은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의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해봤더니 생활 습관이 43%나 차지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4가지 요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다? 생활 습관이다. 그래서 랄론드 보고서에서 제시한 건강 결정 요인 4가지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또는 랄론드 보고서에서 강조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생활 습관,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다라고 한 거고, 이 4가지 요인 중에서도 특히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활 양식이랑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 2가지가 더 강조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생물학적 요인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거야? 난 엄마 밑에서 태어났는데 내 유전자를 바꿀 거예요? 못 바꾸잖아. 결국 유전적인 요인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뭔가 바꿀 수가 없어요. 변화가 불가능해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생활 습관을 바꿔서 질병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개선 가능한 게 환경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보건의료 체계도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사실 한 국가가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고 건강보험 제도라던가 사회보장 제도라던가 의료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자원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지만, 실제 그 시스템이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퍼센트는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과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생활 양식,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의 주요 결정 요인들을 보면은, 유전적인 요인, 질병 발생과 통계적 관련성이 당연히 있죠. 나이가 많아, 유전적으로 가족력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죠. 하지만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해요. 유전자를 바꿔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정 요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결정 요인이긴 한데 그렇게 우리가 뭔가 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특성이고, 사회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면 나의 직업이 뭔지에 따라서 나의 주거 환경, 거주지, 직업의 환경, 나의 교육 수준, 우리 집 재산, 가족 상태,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지 혼자 사는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 계층이 나뉘는데, 사회 경제적 계층에 따라서 질병 영상의 차이가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소득 수준 또는 교육 수준, 그 다음에 혼자 사느냐, 결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생활 습관, 건강 행태 요인, 당연히 중요한 건강 결정 요인이겠죠. 그래서 담배, 흡연 가장 강조되는 거고, 운동 여부, 신체 활동 여부 같은 것들, 운동이나 뭐 일상생활, 음주, 식습관, 자기관리 같은 거.
다음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우리가 크게 생물학적인 환경, 물리화학적인 환경,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환경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 환경에 많이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런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이나 또는 얘네들을 전파하는 매개체, 예를 들어서 어떤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 같은 것들을 질병의 뭐 어떤 전파 매개, 생물학적인 환경이 되는 거고요. 자, 물리화학적 환경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 고열, 너무 더워서 밖에서 야외 작업을 하는 농부라던가 일용직 근로자들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더울 때는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일사병의 원인이 되는 건 뭐예요? 물리적인 환경이 원인이 돼서 질병이 발생되는 거죠. 한냉, 너무 추울 때 또는 공기 오염이나 물이 오염됐거나 소음 같은 것들이 들어가겠고, 자, 사회적 환경은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의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환경은 결국 보건의료 체계로 따로 띄어서 다시 보기도 하고요. 자, 사회 문화적 요인은 그 국가들 고유의 문화 있잖아요. 요번에 코로나19 유행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에 대해서 마스크를 막 정말 열심히 철저하게 끼는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마스크를 끼게 하는 것도 뭔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이런 문화, 그들만의 문화가 또 있어서 이런 것들 되게 거부하고 뭔가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도 다 거부하고 제일 심했던 게 우리는 가면은 QR코드 인증 이런 거 해가지고 내 정보를 남겨놓잖아요. 그런 것도 나의 개인, 나를 감시하는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문화적 차이고 그게 결국은 질병 유행이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보건의료 체계는 사회적 환경 같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결정 요인들이었고, 건강 모형이 나와요. 이제 모형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론들을 모아놔서 이러한 유형으로 분류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건강 모형에 대해서는 생의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 사회생태학적 모형, 전인적 모형으로 나오는데, 생의학적 모형이 가장 옛날 모형, 그래서 한 1800년대 중반 정도, 1800년대 중반 정도, 그 다음에 1900년대로 넘어서 뭐 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사회생태학적 모형, 현재는 전인적 모형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옛날에는 생의학적 모형일 당시에는 질병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 자, 데카르트가 누구게요?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철학자예요. 왜 여기서 철학자가 나왔냐면 그 당시에 철학적 사조가 데카르트가 주장한 심신이원론,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어 있다. 정신과 신체의 이원성 같은 개념인데, 심신이원론, 몸과 마음이 따로다. 이원론. 심신이원론, 정신, 신체, 이원성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나의 신체와 나의 정신은 별개의 것이야 라고 봤던 게 그 당시의 철학적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의 정신과 육체는 하나지, 이게 어떻게 분리되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두 개는 별개로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철학적 사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때에 활동했던 다양한 학자 중에 누가 있냐면 파스테르 누구예요? 우유. 그렇죠? 파스테르 우유. 왜 파스테르 우유예요? 저온 살균법이라는 방법을 적용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생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요. 그래서 파스테르, 코흐, 요건 나중에 역사 들어가면 다 배울 거예요. 자, 파스테르나 코흐라는 학자들이 질병의 원인 균을 확인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콜레라의 원인은 비브리오 콜레라 균이구나 라는 것들을 밝혀내고, 결핵의 원인은 결핵균이구나 이걸 밝혀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질병의 원인이 명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전에는 나쁜 공기 때문에 걸린 거야, 콜레라도 나쁜 공기 때문에 걸린 거야, 말라리아도 나쁜 공기 때문에 걸린 거야, 이렇게 봤었어요. 모르니까 원인을. 근데 이제 다양한 생물학의 세포이론, 세균설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면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질병의 원인이 명확해진 거예요. 질병의 원인은 그 감염병의 원인 균, 병원체 그거 하나야. 코로나19의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하나가 원인이야.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 이 생리학적 모형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고, 더불어서 사회, 문화, 인간의 일상생활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배제했다라는 건, 원인은 우리는 지금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긴 하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하면 이걸 예방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균만 죽이면 돼.
요렇게만 봤던 시기예요. 이때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정신과 신체의 이원성. 그래서 인체를 영혼이 배제된 기계 같은 존재로 본 거예요. 영혼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신체가 내가 질병에 걸렸다라는 거는 기계가 고장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수리공이 고치듯이 그냥 신체를 고치면 돼요. 요렇게 접근을 했던 것. 자, 생물학적 일탈이라는 것은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생물학적인 일탈 상태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일탈이라는 게 정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생물학적인 정상 기능에서 벗어나 있는 게 질병이다. 치료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라고 접근을 했던 거고, 특정 병인론, 질병의 원인은 뭐다? 특정 병원체 하나가 그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본 거예요. 자, 질병의 보편성. 그러면 질병의 원인은 특정 병원체예요. 그럼 그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은 누구나 다 질병에 걸린다라는 보편성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걸릴 수 있다는 게 보편성이다라는 특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다. 모든 인류가 그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언제? 감염됐을 때, 균에 노출이 됐을 때. 그래서 국가의 사회 제도, 그 사람들의 문화,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오로지 그 병원체만 원인이기 때문에 그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은 다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질병과 치료에 대해서 사회적인 영향, 문화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배제했어요. 누구나 다 똑같다라고 접근을 한 거죠. 자, 과학적 중립성. 자, 그 의학자 치료 자체를 굉장히, 그러니까 자동차 수리공이 엔지니어가 자동차를 고치는 것처럼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때요? 똑같은 질병에 걸리더라도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합병증도 다르고 기저질환도 다르고 신체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질병의 양상도 달라지고 치료법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딱 과학적 중립성, 오로지 증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치료 딱 정해진 대로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다.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 이런 게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전문가 중심의 의료체계, 누가 치료해야 돼요? 자동차 고장나면 내가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잖아. 엔지니어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문가 중심의 의료 체계로 유지가 됐었고요. 자, 과도한 개입주의다라는 거는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면 의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게 없었어요. 그냥 질병에 걸리면 그때 의사가 개입해서 치료하는 것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과도한 개입주의다. 예방보다 치료를 중심으로 했다. 자녀적 건강의 개념이라는 의미는 건강이란 뭐냐 정의를 안 했어요. 질병은 뭐다? 생물학적인 일탈 상태다. 그럼 건강은 뭔데? 질병이 안 걸리고 있으면 건강이지. 그래서 자녀적 건강, 남아있으면 건강이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남아있는 게 건강이다라고 정의를 그냥 뒀다라는 게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생리학적 모형의 기본적인 특성들 8가지를 살펴봤어요. 시험 문제에 이렇게 키워드로 딱딱딱딱 나오면 참 좋겠지만, 쉽겠지만, 그럼 그것만 외우면 되겠지만, 공부를 이렇게 키워드로 접근을 해버리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한 20%가 나올 거예요. 20% 이상이 나올 거예요. 최근에는 점점 지문이 길어지고 이런 이론을 응용해서 설명을 해놓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키워드를 암기하는 식의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각각의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 문장을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문장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문장 그대로 나올 때도 있지만 그 문장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그럼 뭐냐면 결국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지 다른 표현이 나왔을 때 그게 이게 그 얘기구나. 그럼 맞겠구나, 틀리겠구나 이런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형으로 넘어가면은 생태학적 모형 또는 역학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자, 앞에서는 질병의 원인은 뭐다? 특정 병원체, 병인 하나만 원인이야 라고 봤는데, 생태학적 모형으로 넘어와서는 꼭 병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질병의 병인도 있고 숙주도 있고 환경도 있어서 이 3가지가 상호작용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생태계를 골고루 살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병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다, 만약에 우리 왜 한 공간에 확진자가 다녀갖고 내가 접촉자가 됐어요. 밀접 접촉자가 됐어요. 다 걸려요? 안 걸리죠. 생리학적 모형에서는 다 걸린다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태학적 모형으로 넘어오면은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그게 내가 마스크를 써서 안 걸렸을 수도 있고요.
또 균이 나에게 들어왔지만 내가 건강 상태가 워낙 좋아서 내가 이겨내가지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한 게 생태학적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질병 발생을 설명하고 있는 모형이다. 그래서 병인이라고 하면은 병원체 자체의 생존 능력, 증식 능력 또는 침입 능력, 감염 능력 이런 것들을 병인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변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우리가 예방접종으로 어느 정도 숙주의 건강을 이제 면역 수준을 높여서 예방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델타 변이, 그거보다 더 초강력한 변이, 그런 것들이 병원체의 어떤 증식 능력이나 침입 능력이나 감염 능력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병이 더 유행할 수 있겠죠. 그런 특성을 설명하는 게 병인의 특성이고요. 자, 숙주 요인은 숙주가 몇 살이냐, 노인이냐, 어린아이냐, 뭐 젊은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질병에 걸릴 가능성 정도가 달라지겠고요. 성이나 종족, 그래서 어떤 질병들은 특히 어느 민족들에게 잘 걸리는, 뭐 흑인에게 주로 잘 걸리는 질병, 백인에게 잘 걸리는 질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특성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개인 위생이나 생활 습관 같은 개인의 행태 요인들, 그다음에 나의 체질, 건강 상태, 저항력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다음 환경으로는 항상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적,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또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체가 많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생물학적 환경에서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물리학적 환경이라면은 우리 뭐 그런 고온, 고습, 뭐 습도, 그다음에 기압 이런 것들에 의한 건강 문제들 같이 보실 수 있겠죠. 자, 생태학적 모형을 봤고, 자, 그다음에 사회 생태학적, 여러분들이 생태학적 모형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어쨌든 하나의 주요 구성 요소가 뭐예요? 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명확한 질병을 설명하기에 유리해요. 그렇죠.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인데 거기서 환경의 영향도 있고 숙주의 영향도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로, 이 모형으로 만약에 고혈압을 설명하면 어떨까요? 고혈압의 병인은 뭐로 들어가야 되고 숙주 요인은 뭐로 들어가야 되고 환경 요인은 뭐로 들어가야 될까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성질환처럼 질병의 병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병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점점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환자가 늘어나면서 건강 모형의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회 생태학적 모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회 생태학적 모형은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 개인의 사회적, 심리학적, 행태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모형이다 라고 설명이 나오면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세 가지 요인을 보긴 하는데 숙주 요인,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요인, 그리고 개인의 행태 요인, 뭐가 빠졌어요? 병인이 빠지고 행태 요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감염병보다는 만성질환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이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숙주 요인은 숙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 선천적인 특징, 유전적인 특징, 뭐 경험적 소인 이런 것들, 질병에 대한 감수성들이 다 숙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인 거고, 자, 외부 환경 요인이라고 하면은 계속 나오죠. 뭐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들은 외부 환경 요인이 되겠고, 개인의 행태 요인은 이제 내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게 이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은 우리 방금 전에 정의에서 나왔던 거,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을 강조한다라는 포인트, 그다음에 세 가지 구성 요소, 우리 뭐였어요? 숙주 요인, 외부 환경 요인, 그 다음에 개인의 행태 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구성 요소다라는 걸 핵심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왜 행태 요인을 강조하기 시작했느냐? 급성 질병보다 만성 질병이 중요시되고 있다. 급성 질병이라고 하면 주로 감염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감염병보다는 만성 질환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병리학적 소인에 의한 질병보다는 비병리학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 늘어난다. 이건 뭐냐면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딱 원인, 조직 검사 또는 혈액 검사에서 원인을 딱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질병보다는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없는 질병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결국 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되는 거고, 감염병이 사라지고 점점 비감염성 질환, 결국 만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감염병에서 만성 질환으로 질병의 양상이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행태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설명인 거죠. 자, 그다음에 전인적 모형이 나와요.
사실 전인적 모형 기본서 들어가면 이거보다 훨씬 설명이 길어요. 그리고 제가 전인적 설명할 때 이 지문을 다 읽으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면은 꼭 이제 질문하시는 학생이 있어요. 이 설명 다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하니까 마치 그거를 외워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외워요? 우리가 문장을 통으로. 한두 페이지도 아니고, 그렇죠?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전인적 모형이 우리 앞에서 봤던 생의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뭔가 딱 떨어져. 키워드들이 딱딱딱딱 떨어지고 이해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전인적 모형은 애매모호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설명이 나왔을 때 얘는 전인적 모형 딱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러한 지문들인데 또 그 지문 그렇다 보니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걸 내면 애들이 모를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지문을 그대로 통으로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내용을 접목을 시키다 보면은 이런 설명은 전인적 모형에 대한 설명이구나를 내가 습득을 하게 돼요. 그럼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습득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이 전인적 모형에서는 설명 보시면은 사람은 나를 둘러싼 가정, 지역사회, 그런 사회체계 하나의 구성원이래요. 너무 일반적인 얘기잖아, 그냥. 그렇죠? 나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건강 문제는 나 혼자 안에서만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가정, 지역사회, 그 사회 체계 안에서의 나는 구성 요인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건강도 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봐야 된다라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전인적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의 정신과 육체는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의 건강 문제가 발생이 된다. 더 건강에 증진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개념은 인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너무 모호하죠. 그죠? 균형적인 여기서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뭐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다 포함하고 주변과의 상호작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안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모든 요인들의 관계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건강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 내가 뭐 검사 받고 해도 다 멀쩡해. 사지육신 멀쩡한데 내가 되게 뭔가 계속 기운이 없거나 나도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어디가 다쳐서 부러져서 했지만 뭐 다친 상태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굉장히 설명하기가 복잡하다라는 게 지금의 건강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 요인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핵심, 그러면 전인적 모형에서 강조하고 있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4가지 구성 요소는 환경, 생물학적 요인, 생활습관, 보건의료 체계예요. 어디에서 봤어요? 환경, 생물학적 요인, 생활습관, 보건의료 체계. 랄론드 보고서에서 강조했던 건강결정 요인 4가지가 요거였어요. 그래서 이 4가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계속 거론이 되고 이론에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랄론드 보고서에서 강조했던 그 4가지 결정 요인이 그대로 전인적인 모형의 구성 요소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환경, 생활 습관, 생물학적 특성, 보건의료 체계 4가지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 전인적 모형을 다른 말로 총체적 모형 또는 헐리스틱 모델이라고 해요. 시험 문제에는 전인적 모형이라고도 나오고 총체적 모형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2가지 용어 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요인들,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 또 사회적 환경, 여기서는 심리적인 환경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전인적 모형에서는. 자,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은 건강과 질병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거고요. 자, 생활습관, 나의 생활습관에 따라서 질병의 중증도, 건강의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나의 어떤 식생활습관이라던가 소비 패턴이라던가 음주, 흡연과 관련된 것들. 자, 생물학적 특성 계속 나오고 있죠. 유전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유전적 소인은 질병 발생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똑같이 놀아도 꼭 뭐 독감이든 뭐든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매년 그런 걸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생전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유전적으로 그런 특성들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해요. 자, 사람에 따라서 결국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서 질병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있다. 이 감수성이라는 표현은, 감수성이 높다라는 것은 질병에 걸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질병과 관련돼서 감수성이라는 단어는 감수성이 높으면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
그럼 감수성이 낮다라는 것은 질병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내가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면 감수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질병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감수성이 높다라는 것은 면역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감수성은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력을 만들 수도 있지만 예방접종을 똑같이 안 했어도 누구는 쉽게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그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 가지 받고 마지막 보건의료 체계,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개념,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제도고 여러분들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언제 받아요, 주로? 주로 아프면 가서 치료받는데 혜택을 받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방보다는 치료에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는 제도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회보장제도 가면 해드릴 건데 영국 같은 나라는 이제 인두제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는 뭐냐면 동네 우리 지역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의사가 있고 나에 대한 진료비에 대한 혜택을 국가에서 그 의사한테 줘요. 그리고 나는 그 병원으로 가야 돼. 근데 이 의사 입장에서는 이 나한테 배정된 사람들 숫자대로 돈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 동네 이제 진료하는데 쓰고 남기면 내 돈이에요.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오면 좋아요, 안 오면 좋아요? 안 오면 좋겠죠. 그럼 안 오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공공기관이야. 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예방해주고 교육해주고 관리를 위해서 힘써야겠죠. 그래야지 환자가 덜 오고 내가 수익이 늘어나겠죠. 근데 우리나라 병원 어때요? 환자가 하나라도 와야지 돈을 벌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의 특징이고 그 국가 보건의료 체계가 지역 그 국민들 건강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면 너무너무 고가의 돈이 들어가고 검진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는. 자,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체계에는 그래서 예방,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 전인적 모형까지 4가지 모형을 살펴봤어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질병의 자연사. 자, 질병 발생의 자연사인데 제가 너무 하면서 계속 이거 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만 제가 추려서 이 테마들을 묶어 놓은 거여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질병의 자연사도 무조건 나오는 문제, 무조건 나오는 문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면은 진짜 지겹게 나오네 싶을 만큼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크게 또 어려울 내용도 없어요. 자, 질병의 자연사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으로 먼저 보면은 질병에 사람이 걸리면은 내가 바이러스에 딱 노출이 되자마자 증상이 빡 하고 나타나요? 아니잖아요. 처음엔 우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 코로나가 없던 시대가 언제였는지 까마득하지만 코로나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 상태가 비병원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인, 숙주, 환경 3가지가 잘 상호작용하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고 난 지금 건강한 상태예요. 그게 비병원성기고요. 자, 초기 병원성기는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서 내가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뭐 해요 지금? 예방접종하고 있죠? 뭘 위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병원성기예요. 자, 불연성 질병기는 내가 노출이 됐어요. 접촉이 됐어요. 근데 아직 증상은 없어요. 근데 감염은 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상은 없지만 감염된 상태의 불연성 질병기. 그래서 병인이 숙주로 들어와서 숙주를 자극해서 어떤 반응이 내 몸 안에선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모르는 상태다. 그럼 이때는 뭘 해야 되겠어요? 빨리 검사를 해야지. 빨리 검사를 해서 질병이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걸렸으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게 요 단계가 되는 거고, 이제 현상질병계는 이제 증상이 나타났어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뭔가 코로나19의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질병기. 이때는 뭐 해야 돼? 적극적으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회복기.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또는 사망하거나 이 단계가 회복기에서 질병의 자연사 5단계라고 하는 것은 비병원성기, 초기 병원성기, 불연성 질병기 또는 불연성 감염기 같은 표현이에요. 현성 질병기, 회복기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인, 숙주, 환경 우리 앞에서 건강 모형 볼 때 어떤 모형에서 이 3가지로 설명했죠?
병인 숙주 환경으로 설명한 게 생태학적 모형이라는 거였어요. 그 생태학적 모형을 주장했던 학자로부터 나온 이론이에요. 그래서 병인 숙주 환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딱 봐도 병인 숙주 환경으로 설명하는 거 보니까 얘는 애초에 감염병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자연사 5단계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좀 문제는 우리는 감염병보다는 만성질환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만성질환에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그거는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우선 질병의 자연사 5단계는 어떻게? 비병원성기, 질병에 걸리기 전 단계, 초기 병원성기, 걸리진 않았지만 질병의 병인이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어서 위험한 상태, 그다음에 불연성 질병기부터는 병원성기예요. 감염이 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증상은 없지만 감염이 된 상태다. 그다음 현성 질병기에는 증상이 나타났고 회복기에는 이제 회복하거나 사망하는 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각각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비병원성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땐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코로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 할 거예요? 그냥 건강을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뭐 체중 관리도 하고요, 근력 운동도 하고요, 담배도 끊고 술도 뭐 조절하고 식단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비병원성기 할 수 있는 질병 예방 활동이에요. 그래서 두루두루 내가 체중 관리 뭘 예방하려고 체중 관리할까요?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두루두루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 두루두루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 비병원성기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 증진 활동 또는 환경 위생 활동, 환경을 깨끗이 하는 거, 보건 교육, 뭐 금연, 이런 것들 다 여기 들어가면 돼요. 일반적인 건강 증진 활동들. 자, 초기 병원성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그다음에 손 씻기 열심히 하고 있죠. 사람들과의 간격을 두고 있죠. 예방 접종을 하고 있죠. 이러한 예방 활동들을 특수 예방, 특이적 예방 또는 특수 예방. 그래서 특수 예방, 특이적 예방이라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 하나를 막기 위한 활동을 특이적인 예방이다, 특수 예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과 비슷한 표현으로 비병원성기에는 비특이적 예방이라고 해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두루두루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비특이적인 예방 활동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단계든 2단계든 얘네는 다 어떤 상태예요? 질병에 걸리기 전. 질병에 걸리기 전에 질병에 안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게 요 단계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얘네를 묶어서 1차 예방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1차 예방은 질병에 안 걸리게 하는 거,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활동을 1차 예방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자, 불연성 질병기에는 어쨌든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증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럴 때는 조기의 발견을 위해서 조기에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기 발견, 뭐 어떤 표현이든 검사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 불연성 질병기, 검진. 그래서 뭐 선별검사, 집단검사, 건강검진, 조기검진 다 무조건 불연성 질병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질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여기가 의심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요 불연성 질병기에는 조기검진, 집단검진, 선별검사, 건강검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질병이 있는 게 확인이 됐다라면 뭘 해야 돼요? 조기에 발견했으니까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불연성 질병기로 들어가고요. 자, 현성 질병기는 이미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방지해야 되고, 악화되지 않아야지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를 현성 질병기라고 봐요. 그다음에 마지막 회복기에는 이제 재활. 그래서 내가 사회로 복귀하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남지 않도록,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회복기로 봐요. 자, 여기에서 2차, 3차가 나뉘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인데, 애매한 거.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론에서도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제가 강의할 때마다 다시 한번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문제 시험장 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 질병의 자연사 5단계는 이제 레벨과 클락이라는 학자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여기 질병 발생 과정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레벨과 클락 이렇게 나와 있죠. 레벨과 클락은 질병의 자연사 과정을 통해서. 레벨과 클락이라는 학자가 원래는 생태학적 모형을 주장했던 학자고, 이 이론을 설명할 당시에는 감염병이 주로 문제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기 불연성 질병기랑 현성 질병기를 2차 예방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감염병은 무증상 질병기랑 현상 질병기에 대한 구분, 그 다음에 이제 요 치료랑 재활에 대한 구분이 되게 좀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감염병보다는 만성질환에 접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가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고 어디가 후유증을 남지 않게 하기 위한 치료인지가 되게 모호해요, 구분이. 그래서 이 증상이 나타나서부터 회복할 때까지의 이 구분이 되게 애매해져요, 만성질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제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대에서 이제 우리 공중보건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오는 내용이 이제 의대에서 사용하는 예방의학이라는 과목인데, 예방의학이라던가 그다음에 시중에 여러분들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기본서들도 다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2차를 이렇게 나눠서 여기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건강검진 여기만 2차고 여기 다 묶어서 3차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재들은. 그럼 원래 이렇게 보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나오는 문제 중에 요거를 2차 예방으로 또 출제하는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19년도 경북보건연구사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조건 뭐로 분류해라 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우선은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질병의 자연사 5단계 문제가 나올 때 요거 잘 안 내요. 여기를 잘 안 내요, 우선은. 주로 뭐냐면 다음 중 뭐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뭐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면은 주로 건강검진, 조기검진, 집단검진,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내요. 이거 가지고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2차로 보면 되고, 3차 예방을 고르시오 해놓고 또 이거 가지고 잘 안 내요. 3차 예방은 재활, 사회적 복귀 이런 걸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가지고 2차냐 3차냐를 묻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19년도 경북보건연구소 문제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냐면은 박스를 넣어놓고 2차 예방을 고르시오. 다음 중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 예방접종, 니은, 뭐 집단검진, 조기검진, 아니다. 다시. 니은은 이거 악화방지. 디귿은 뭐 건강증진이라고 할게요. 리을은 요거 장애방지를 위한 치료. 요 단어를 그대로 갖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2차 예방을 고르래요. 그럼 어떻게 골라야 돼요? 얘네는 예방접종, 건강증진은 무조건 1차잖아요. 2차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출제자 의도는 뭐예요? 나는 출제자는 레벨과 클락 이론 그대로 적용해서 이거 2차라고 두고 나는 문제 낸 거야 라는 걸 출제자가 의도를 여기다 넣어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찾아드려야지. 그래야 내 점수가 올라가죠. 얘네 두 개를 고르면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험장 갔을 때의 어떤 적용, 능력, 응용이라든가 어떤 판단력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면 얼마나 심플하니 좋겠어요. 구구절절 얘기 안 해도 되고. 근데 그렇게만 공부했다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되게 당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이 길게 나오다 보니까 뭐 이거를 어떤 실제 질병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악화 방지를 위한 어쩌저쩌 치료를 이렇게 한다 해놓고 그 3차 예방으로 또 출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그래서 지문끼리 비교를 해서 가장 확실한 걸 정답으로 찾는 방법으로 풀 수 있게끔, 요거는 문제풀이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켜 드릴 거예요. 어쨌든 요 현성 질병기는 2차로도 붙을 수 있고 3차로도 붙을 수 있다는 여지를 좀 두시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표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자, 1단계는 비병원성 기. 그래서 병인 숙주 환경이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다. 자,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환경이 뭔가 깨끗해서 숙주에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병인이 숙주를 자극하더라도 그걸 억제하거나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것,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초기 병원성기는 병인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뭔가 숙주를 자극하기 시작했지만 내 몸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질병에 걸리기 전 단계, 질병 전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 자, 불연성 질병기, 3단계 불연성 질병기는 병인이 숙주에 들어와서 자극을 하고 있어요.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모르고 있어요. 증상이 없으니까. 자, 전염병은 잠복기, 비전염성 질환,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초기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다음 현성 질병기라고 하면은 증상이 나타나 있는 상태를 현성 질병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회복기는 재활 단계다. 그래서 회복기에 있는 단계,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것, 남아 있는 기능을 최대화시키는 단계를 회복기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각각의 단계에 따른 질병 예방 대책, 크게 1차, 2차, 3차 예방으로 분류한다라고 했고, 1차 예방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하는 거. 2차 예방은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고 걸렸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거. 3차 예방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재활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1차 예방은 질병 발생을 애초에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증진과 관련된 활동들, 환경 개선, 생활 양식 개선, 보건 교육이 들어가겠고요. 특이적 예방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1차 건강 증진, 요게 우리 이제 그 질병 자연사 5단계 중에서 1단계. 그래서 초기, 비병원성기에 할 수 있는 게 요 건강 증진과 관련된 활동들이고, 특이적 예방은 어디에서? 2단계에서. 2단계가 뭐예요? 초기 병원성기. 초기 병원성기에서는 병인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병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가장 대표적이고, 사고방지 대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장에서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그럼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두루두루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2단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업장에서 어떤 유해 물질에 계속 노출이 된다. 그러면 그 유해 물질에 의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는 것도 그러니까 큰 환경 위생의 범주가 아니라 특별한 무언가를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 2단계 초기 병원성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 개선이랑 요거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이랑 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환경 개선은 그냥 두루두루 환경을 다 개선을 하면서 두루두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거고, 여기에서의 환경 개선은 특별한 질병, 직업병 그걸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 자, 2차적인 예방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단계다. 그래서 질병 발생을 억제하지 못했을 때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기 위한 게 2차 예방이다. 자, 전염성 질환은 이렇게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것까지도 차단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 기간도 짧아질 수 있겠고요. 자, 비전염성 질환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 암 같은 거 있잖아요. 위암이나 뭐 이런 어떤 암과 관련된 암에 대한 질병들은 암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했을 때의 치료법이랑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발견했을 때의 치료법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지죠. 그래서 보통 위암 같은 경우 그냥 건강검진 했는데 1기로 발견이 되면은 내시경으로 해서 그 자리만 똑 떼어내면은 치료가 끝나요. 항암 치료도 필요 없고 방사선 치료도 필요 없고. 근데 증상이나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구토하고 그래서 가면은 이미 3기 진행이 된 거고, 그때부터는 수술도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있고 뭐 항암 치료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치료 과정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서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게 만성질환에서의 2차 예방 단계다라는 거고요. 3차 예방은 재활 복귀.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시킨다. 의학적으로는 재활, 그러니까 신체적인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고, 직업적으로는 다시 내가
사회로 복귀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직업적 재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병 자연사 5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주요 시험 문제고 여러분들이 개념만 정확하게 포인트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건강 증진 또 이어서 볼게요.